오늘 이야기는 한 아들이 비극적으로 죽은 아버지를 위해 시작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효도 프로젝트야. 조선의 22대 왕 정조, 그리고 그가 만든 수원화성 이야기지. 정조대왕? 엄청난 업적을 남긴 왕으로 알고 있는데 효심도 대단했구나.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 다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지? 자신의 아버지인 영조에 의해 뒤지에 갇혀 8일 만에 굶어 돌아가셨어. 당시 11살이었던 어린 정조는 할아버지의 서슬퍼런 명령 앞에서 아버지가 갇힌 뒤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그저 듣고만 있어야 했지. 아, 11살이었어? 평생 그 기억에서 못 벗어났겠다. 맞아. 아버지는 역사의 죄인이 됐고 정조는 죄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했어. 그런데 그런 정조가 드디어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반대 세력들이 모두 모인 앞에서 이렇게 선포해.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와, 거기서 그런 말을 한다고? 다들 숨도 못 쉬었겠는데? 이건 그냥 커밍아웃이 아니잖아. 그럼 이건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어. 내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선언이자 아버지의 명예를 내 손으로 회복하고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지. 정조는 단순히 효자였던 게 아니라 그 슬픔을 정치적 힘으로 바꾸려 한 왕이었어.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에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겠네. 정확해. 정조는 가장 먼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기로 결심해. 당시 양주 배봉산에 있던 묘는 너무나 초라했거든.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것도 한스러운데 묘마저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정조를 평생 짓눌렀던 거지. 아, 아들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겠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명당으로 손꼽히던 수원으로 묘를 옮기고 그게 바로 현룡원. 단순히 효심 때문이었을까? 아니야, 효심은 물론이지만 더 큰 계산도 있었어. 한양인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정조는 한양을 벗어나 새로운 정치 중심지를 만들고 싶어 했어. 아버지를 위한 도시이자 새로운 조선의 시작점, 그게 수원이었지. 정조는 천재 정약용에게 명령했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시작된 게 수원화성 공사야. 10년은 걸릴 거라 다들 말렸는데 정조는 딱 2년 9개월 만에 완성시켜버려. 2년 반 만에? 요즘 기술로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비결은 바로 과학이었지. 조선시대의 과학이라니? 무슨 기술이 있었는데?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 지렛대랑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40명이 들어야 할 돌을 8명이 들어올릴 수 있었어. 지금으로 치면 조선판 타워크레인이야. 이 덕분에 인력, 돈, 시간 다 절약됐지. 와, 정약용 진짜 천재다. 공사 기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줄였겠는데? 수원화성은 진짜 완벽한 도시였어. 성문, 수문, 돈대, 옹성, 장안문까지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었거든. 먼저 장안문, 북쪽의 정문이자 가장 웅장한 문이야. 문 위엔 2층 누각이 있고 밖으로는 둥근 웅성이 감싸고 있어. 저기 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도관의 둔지가 되는 구조야. 와, 방울 미쳤다. 그뿐만 아니야. 돈대는 성문마다 세워진 작은 요새야. 적이 어디서 쳐들어왔든 곧바로 반격할 수 있었지. 수문은 홍수나 빗물까지 고려해서 만든 배수 시스템이었고, 성벽은 돌과 벽돌을 섞어 쌓아서 튼튼하고도 아름다웠어. 실제로 전쟁이 났어도 수원화성은 웬만한 공격으로 무너질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해. 그야말로 완벽한 도시였네. 맞아. 근데 이게 단순히 방어용은 아니었어. 정조는 이 화성을 통해 백성과 함께 사는 새로운 조선을 꿈꿨어. 소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엔 왕권과가 개혁, 미래의 나라라는 거대한 비전이 담겨 있었던 거지. 와, 아버지에 대한 효심, 어머니에 대한 사랑, 백성에 대한 사랑, 를 향한 꿈. 이 모든 게 다 수원화성에 있는 거잖아. 아버지를 위한 효심, 나라를 위한 기억. 둘 다 담긴 성이었네. 그날의 이야기. 지금도 수원의 장안문 위에 조용히 서 있지. 네, 전 지금 수원화성에 왔습니다. 수원화성 첫 번째 북문 장안문입니다.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첫 번째로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두 번째 입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수원화성의 정문, 북문, 북쪽에 있는 문인 장안문인데 장안문 정문이 있는데 밖에 문을 만들어 놓은 거를 이런 걸 웅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의 기본 역할은 적군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역할이잖아요. 이렇게 두 겹으로 문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이유를 알겠죠. 두 겹으로 쌓아놔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적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안문 안에 들어왔고요. 성벽을 걸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여기 답사를 오면은 성벽을 걷는 걸 주요 활동으로 할 텐데 그렇게 높진 않지만 삐끗하면은 이제 굴러 떨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수원 화성이라는 성 자체는 당시 조선의 최첨단 기술들이 집약되어서 건설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벽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건 군사적 기능이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한 번에 막아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성벽의 기능인데, 일단 첫 번째로 수원화성은 여러 성벽들 중에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와보면 알 텐데 계단 조금만 올라가면은 성벽에 올라갈 수 있는데 높지 않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원화성 자체의 목적은 이 포격전을 대비하기 위한 성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정조는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보병이 기어 올라오기보다는 멀리서 화포를 쏴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을 먼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포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벽을 굉장히 낮게 짓습니다. 낮게 짓는 이유는 오히려 높게 지으면은 성벽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쉽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낮게 짓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했고, 두 번째 목표는 적군이 이제 포격도 하고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쳐들어왔을 때 성벽 가까이 오는 놈들을 가만두지 않기 위해서 여러 시설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여기 한번 와보겠습니다. 위로 올라왔는데요. 아까 이제 장안문 왕루를 돌아봤고, 여기는 수원화성은 두 겹으로 문을 쌓았다 그랬죠. 장안문의 옹성입니다. 그래서 겉에 문을 만들고 속에 문을 만든 거예요. 이 옹성 위에 올라와서 보는 수원의 풍경입니다. 저 옹성이거든요. 여기서 저쪽에 침입해 들어오는 적군들을 막기 위해서 옹성을 쌓는 거예요. 수원의 전경이 되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왜 전경이 한눈에 보이느냐,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화성을 짓고 나서 법적으로 이 근처에는 고층 빌딩을 못 짓게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갈 곳이 적대입니다. 적대의 뜻은 성문 양쪽에 돌출된 형태로 특수하게 지어놓은, 우리 광성고 얘기했을 때 얘기했던 돈대예요, 일종의. 그래서 그럼 왜 성문 양쪽에 튀어나오는 적대를 지었을까? 그 이유를 상상해 보면 쉽죠. 어쨌든 적군이 제일 먼저 이게 적대거든요. 어쨌든 적군이 공격해오면 제일 먼저 공격할 곳이 성문이잖아요. 그래서 성문 양 옆에 튀어나오는 방어시설을 지어놔가지고 성문을 노리는 놈들을 화살과 화포로 부셔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영성부에서도 봤던 깃발 영자랑, 이거 기억나나요? 이거 바람에 펄럭해 보이는데, 영자랑 순시자 깃발이 두 개가 펄럭이고 있죠. 순시자, 그리고 저기 영자, 거의 조선시대 방어시설에는 대부분 이런 종류의 깃발들이 걸려 있습니다. 와보면 진짜 멋있는 게 수원화성의 각종 방어시설들이 이제 한눈에 보여요. 가보진 않았지만 물론 이제 중국의 만리장성은 여기보다 규모는 훨씬 크겠죠. 근데 돈 들여서 만리장성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수원화성도 이렇게 멋진데, 장안문에서 오른쪽으로 쭉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화흥문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왔던 방향으로 쭉 걸어오면 보이는 문인데요. 화흥문은 사람이 드나드는 문은 아니고 일종의 수문이에요. 왜 수문이냐면은 수원화성은 내부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급자족해서 살아야 하는 성이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북수문, 북쪽에 있는 물이 들어오는 문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화흥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북서적대에 와 있습니다. 적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문 양옆에 세워가지고 성문을 치고 들어오는 적군을 막는 시설이고요.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저 건축물을 공심돈이라고 합니다. 공심돈. 돈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강화도에서 돈대 얘기했었는데 수원화성에도 돈대가 있습니다. 바로 저 공심돈이에요. 공심돈의 의미는 내부가 비어있는 돈대라는 뜻입니다. 돈대의 역할은 특수 방어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벽 곳곳에 이런 식으로 돌출된 방어시설들을 건설을 해서
이 시설 안에 병사들이 들어간 다음에 자세히 보세요. 구멍이 보이죠? 그럼 저 구멍으로 병사들이 뭘 하겠습니까? 성벽을 타고 오려고 혹은 성벽 근처에 다다른 적군들을 향해서 화살과 포를 쏘겠죠. 그래서 수원화성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공심돈을 여러 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설치한 간격을 계산을 해보니까 모든 돈대의 사정거리를 계산해보니 성벽 거의 모든 부분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촘촘하게 돈대를 건설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적군의 방어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성이었다라는 것을 수원화성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장안문, 북문 장안문에서 약간 동쪽으로 쭉 걸어갔다가 다시 틀어서 지금 서쪽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이 돈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지금 서북강루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서북강루가 이제 훨씬 높은 곳이거든요. 와, 높은 곳에 오니까 수원 시내 풍경이 한눈에 보이고, 여기서 조금만 주민을 하면은 저기서 튀어나온 건축물을 방어시설 돈대라고 했죠. 저희가 서북 공심돈 비어있는 돈대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문이 우리가 수원화성 들어갔을 때 정문 장안문으로 들어왔잖아요. 장안문이 북쪽에 있는 북문이거든요. 거기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보이는 서문입니다. 서쪽문 화서문이고요. 화서문도 장안문과 마찬가지로 문이 있고 그 문을 또 둘러싸는 옹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문 시스템으로 쉽게 적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놨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저 멀리 보이는 저게 우리가 들어갔던 장안문입니다. 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답사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수원성에 한 절반도 못 걸었어요. 사실 전체 둘레가 한 5.7km 되거든요. 근데 합쳐서 한 1.5km 걸었나?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오면 다 못 걷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면은 장안문 그리고 서문 화서문 기점으로 제가 얘기했던 돈대랑 정문 그리고 호루 강루 이런 데 조금 구경하면은 한 30-40분 훌쩍 갈 것 같아요.